본 방송은 영화 1987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이미 보셨거나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저는 MC 더덕, MC를 맡은 MC 사회를 맡은 더덕이고요. 저와 함께 이 세 분이 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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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4명인 것 같은데요. 스칼렛. 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미선입니다. 지조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장소를 한번 바꿔봤어요. 뭐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저희가 원래는 이제 다른 동네에 있는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다가 또 이제 또 스칼렛님 집 근처에 어떤 좋으신 분이 이름을 말할 수 없는 분이 자선가. 유노후. 볼드모트 분이 이제 자기 그 연습실을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녹음실로 한번 꾸며주셨죠. 네, 그래서 이번 녹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녹음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예요 말투가? 어디 말투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녹음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따뜻한 느낌이에요, 이 녹음실이. 네, 그렇죠. 네. 우리 4명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부담스럽게 가까워요. 심령술사 이 앞에 구슬 이거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미국 영화에 많이 맞아, 나오는 맞아. 포춘텔러, 포춘텔러. 타로 카드 막 쫙 깔고 네. 눈을 감습니다. 노란 여러분은 불. 지금 빠져듭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완전 ASMR. 그런 분위기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1987. 예. 이거 왜 하는 거지? 난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저희가 이제 시상식을 했으니까 그거 너무 재밌었어. 재미 들려가지고. 네, 재미가 들려가지고 약간 BGM 깔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요. 노래하는 네, 사실 1987은 개봉한 지 좀 됐어요. 꼴팔칠요? 사실 꼴팔칠은 죄송합니다. 오늘 근데 사람 안 놀려야 되는데 진행을 할 수가 없어. 그만할게. 아우. 스칼렛님, 좀 다물어. 1987은 사실 개봉한 지 벌써 좀 됐죠. 네. 네. 12월에 약간 개봉했었나요? 27일. 네, 네. 작년에 개봉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제가 좀 늦게 접한 영화인데 늦게 접했는데 한 분은 접하지를 못했어 아직. 네, 여기 아직도? 사죄를 해야 될 분이 사실 있고요. 네. 사죄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지가 좋으면 그만. 네, 지만 별로 좋으면 좋지 그만. 않았나 봐요. 1987이. 지가 좋으면 그만인데 네. 지가 졸다가 놓쳐가지고 지졸이라고 해줄까요? 지졸 1987을 보지 네, 못했어요. 제가 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 명은 일단 볼 거고요. 그래서 봤고요. 네, 봤고요. 봤고요. 이제 지조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아무래도 저희 방송 자체가 스포일러 방송이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안 보고도 본 척하고 싶으신 분이라서 아,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네. 저희는 듣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포일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영화는 어떠셨어요? 저는 뭐 재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근데 잘 봤어요. 저는 재밌었어요. 저는 작년에 2017년 최고 영화로 뽑았으니까. 아, 맞아요. 아, 네. 그래. 뭐 개봉 4일 차로 저한테 2017년 최고가 됐었지만 대단하다. 약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말 많네요. 여러 많은- 말을 빨리 하고 싶어 여러 많은 생각을 생각을 진짜 많이 하셨나요? 네, 여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렇죠. 딱 1년 전에 있었던 그 촛불 집회라던가 네. 그 현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건 달라지지도 않았네 이런 것들이라던가 맞아요.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같이 좀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어가지고 네. 영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세 분들 중에서 아마 제일 나중에 봤을 거예요. 한 저번 주 정도에 봤었는데 영화가 되게 울림이 좋아가지고 사실 예상을 해서 미리 휴지를 좀 많이 들고 갔어요.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휴지를 거의 볼에다 붙이다시피 하면서 그냥 아예 계속 이렇게 닦아내면서 봤었어요. 정말 되게 좋은 영화였던 것 같고 뭐 연출도 사실 좋았고 연출 이제, 되게 그쵸. 네,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연출이 티가 안 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뭐 그거뿐만이 아니라 연출도 되게 좋아가지고 맞아요. 약간 재미있었어요 정말. 2시간 19분인가요? 2시간 9분인가요? 네, 129분. 네, 되게 2시간 기네요. 9분짜리 네. 영화인데 네. 지루하지 않고 되게 잘 본 것 별로 같아요. 길게 안 느껴졌나 봐요. 네, 네. 맞아요. 이게 한 가지 이야기가 뭐 있어서 그걸 해결하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레미제라블처럼 네, 영화 각자의 레미제라블처럼. 스토리들이 있어요. 개개인에 아, 대한. 그런 영화 좋아요. 거대한 시대의 사건이 네. 있고 그 사건의 개인들의 생활이 있고 그게 아. 한 곳에 모이는 느낌이거든요. 어, 그래서 되게 끝에 울림이 맞아요. 확 와요. 약간 어떤 사람의 나쁜 사람의 관점도 나오고 그런 그런 네. 식이에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건의 그 시작이 되게 별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나중에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정우 캐릭터가 약간 사건의 시발점이 되는 그런 캐릭터처럼 나오는데 엄청 거창한 이유를 통해서 내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는데 네. 그 중간중간에 여러 캐릭터들의 어떤 개개인적인 어떤 마음의 변화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씩 그게 하나의 톱니바퀴가 돼가지고 아. 결국엔 이 사건으로까지 가지는 게 그걸 보는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맞아요. 작은 역할들도 예를 들면 네. 그 병원 의사라던가 네, 뭐 아니면은 뭐 그죠, 회부하는 그죠, 사람이라던가 네, 많은 수많은 그 조연들 주조연들이 그 심경의 변화라던가 그게 드라마틱하지도 않아. 맞아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촛불 집회 같다는 느낌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맞아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래서 네. 그 모든 거가 이렇게 돼가지고 눈처럼 이렇게 불러 퍼져서. 들어가면서 큰 사건으로 끝나는 거가 되게 인상이 깊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진짜 역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막 보통 역사를 다루는 영화들의 특징이 막 마치 주인공들이 엄청 히어로. 큰 결심을 하고 큰 대의를 품고 막 그거를 함으로써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면은 뭐 하정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좀 약간 정의감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좀 양아치스러운 검사 역할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그 행동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되게 좋게 됐으니까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이제 보고 나서 나중에 하정우 캐릭터의 실존 인물이 나중에 인터뷰도.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 마케팅 카피 마체틴 오늘 말이 되게 안 나오네요. 마체틴 마케팅 카피가 네. 제일 끝에 뭐 모두가 뜨거웠던 2017 뜨거웠죠. 2017년도 뜨거웠습니다. 다른 뜨거운 해가 있었을 거예요. 모두가 언제죠? 모두가 뜨거웠던 1987년이요. 아, 모두가 뜨거웠던 1987년의 이야기. 이게 음, 잘 뽑은 카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바로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사건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기는 하지만 완전히 이제 1980년대 맞아요. 1987년의 이야기. 그래서 제목을 1987로 지은 건 되게 잘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막 진짜 뭐 제목을 정말 역사적인 느낌이 팍 나게 막 누구 사건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왜냐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사건이 사실 이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네. 근데 그렇게 하지 박경철 않고 열사라던가 이한열 열사 얘기 뭐 네. 이런 식으로 묻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도 않았고.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감독의 정치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나요? 아니면 많이 안 드러나는 편인가요? 아예 안 드러난다고 하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방향은 있는데 그거를 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는 본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악역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가 막 엄청나게 또 악인처럼 그려지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네. 또 착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상으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착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마냥 정말 너무
너무나 착한 마음에서 항상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네. 뭐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연희라는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김태리. 연희가 김태리가 연기한 연희 캐릭터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이래야 되겠다 이거가 되게 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강해야겠다. 그거가 뭔데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정의감이 불타가지고 시대를 바꿔야지 이런 마인드인 사람이 아니고 그냥 되게 소시민이고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뭔가 그런 회사의 어떤 사람 사장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그 사람 자체는 약간 배신을 당하고 그러니까 뭔가 노조라던가 이런 예, 걸 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약간 반감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안 바뀌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하고 국가에 대항을 하려고 하고 뭔가 이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 이제 신입생이고 맞아요. 얘가 나중엔 후반부엔 주인공이 되죠. 네. 바뀌나요? 어떤 작은 네, 사건에 의해서? 좀 바뀌게 돼요. 네.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억지스럽지까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특징은 되게 사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뭐 어느 좋네요. 정도 각색들이 있죠. 뭐 연이란 캐릭터 자체가 일단은 그리고 창의적인 캐릭터니까 어떤 그 캐릭터가 가장 많이 튀긴 해. 네. 네. 그래요. 혼자 청춘 드라마 같은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얼굴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그렇기도 하고. 강동원하고 나오고 네. 서로 그 막 신발 강동원과의 연희와의 그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야, 별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영화의 간지러워요. 별로점이니까. 네. 약간 되게 막 그런 얘기 막 엄청 피 튀는 것 같은 그런 얘기가 흐르는 가운데 그 둘의 약간 어떤 썸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하긴 했었을 테니까 맞아요. 뭐 이런 생각도 네네네네. 들고 어떻게 조금 관대하게 하면은 1987년에 대학생들 다 그러고 있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그게 미워 보이진 않았어요. 그 캐릭터를 만든 것 자체가. 지금까지 귀여웠어요. 들은 말로만 보면 영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많이 푸시하지도 않고 네. 그 그건 여러 없어. 사람들의 관점을 보여주고 우러라 아니야 절대. 네. 그렇죠. 그냥 그 복박쳐 오르라서 울게 되는 거지 막 울어라 이런 영화는 절대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절대 예. 아니에요. 이게 그 눈물 나는 것도 뭔가 누가 죽어갖고 막 슬퍼갖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이 앞에 2시간 동안 했던 얘기들이 모이면서. 그렇죠. 근데 미선님은 안 울었죠. 아니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안 울었어요. 영어식 대답이에요. 영어식 대답. 대답이었다. 한국식으로 대답했네 지금.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아니요. 안 울었어요? 아니요. 나도 이거 너무 어려워. 맨날 헷갈려. 저는 영어로 대답할 때 굉장히 이거 어려워요. 그쵸 그쵸. 네. Didn't you? 그러면 yes. Yes. 아니 no. 아닌 거는 아닌 걸로 영어로는. 어려워요. 역시 울지 않으셨다고. 네. 그리고 우리 MC 더덕은 역시 울었다고. 저는 뭐 통곡. 예상했던 상황이나 신강계보다는 좀 덜 울었어요. 왜냐면 신강계는 진짜로 막 작정했잖아요. 작정하고 댐비는 느낌이고 댐벼. 1987은 나는 너희들에게 감정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의 절제력이 있어가지고 이번 그랬어요? 미선님이 봤을 때도. 긁고 있는 미선이었다. 근데 제가 느낀 건데 2017년에 개봉했던 CJ 영화들이 다들 뭔가 절제미가 있었어요. 남한산성. 남한산성도 그렇고 약간 맞네. 비슷해. 그동안은 되게 오바를 많이 해서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국제시장이라든지 뭐 맞아. 그런 영화들이. 근데 이 2017년 영화들은 되게 작정하고 절제를 했는데 절제를 했더니 망했어 영화들이 다. 근데 이건 잘 됐잖아. 이건 잘 됐죠. 지금 관객 수 괜찮지 않나요? 네, 지금 지금은- 713만. 네. 잘 엄청 잘 되고. 그래도 그 신과 함께 함께 음. 개봉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이제 엄청난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만약에 신과 함께가 없었거나 좀 신과 함께가 이거보다 더 별로였다면 이게 더 많이 관객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천만이 됐을 수도 있다고 예, 생각해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저는 1987이 마케팅이 많이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 맞아요. 맞아. 화제성이 좀 없어요. 안 보였어. 사람들이 다 바이럴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입소문으로 입소문. 영화 네. 참 좋더라 괜찮다. 이래가지고 봤지. 뭐 제가 광고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감독의 인터뷰나 뭐 강동원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 뭐 버스나 뭐 그런 거 다 신과 함께로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할 수도 그런 없었어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과 함께는 어떻게 보면 판타지고 캐릭터들의 어떤 덕질을 할 만한 요소들이 있어서 그런 걸 갖고 셀링하기가 좋은데 1987은 약간 소재 자체가 약간 어두워서. 어둡고 그쵸. 실화 이야기다 보니까 막 뭐 연희 캐릭터를 앞세워가지고 막 깜찍한 포즈로 막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막 뭐 어울리죠. 천만 공략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막말로 신과 함께는 무대 인사를 지금 아직도 돌아. 맞아요. 엄청 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네는 배우빨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장르고 이거는 배우를 내세워서 마케팅을 할 수 없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고 이 영화도 근데 굉장히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장난 아니지. 네, 하나도 안 유명한 사람이 배우는 없잖아요. 좋은데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 뭔가 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이 있죠. 네. 아무래도 신과 함께에 비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누가 막 네가 주인공 이런 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네. 그러니까 너무 일반 사람 같아서 네. 더 재미있지만 이제 네, 네. 그만큼 더 마케팅적으로는. 마케팅하기가 좀 그런 거 치고는 700만 한 거면 내용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상승입니다. 영업. 그리고 또 CGV가 많이 걸었죠. 많이 잘 걸었어요. 팔았네. 그렇죠. 많이 걸었지. 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무겁지 않고 하지만 그 무거움을 피하지 않고 되게 객관적으로 다가가게 해주는 영화였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도 되게 흠을 찾기 힘든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남한상수도 그렇고 되게 어떤 보면 CG한테 되게 슬픈 것 같아요. 나름 힘을 써가지고 공을 들여가지고 완성도 높은 작품들 막상 만들어놨는데 의외로 관객들이 그만큼 대비해서는 많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힘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좀 CG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번에 잘했다고. 남한산성이 되게 안 됐잖아요. 네. 근데 네. 지조님도 남한산성 보고 되게 괜찮았다고 그랬는데. 네, 저 너무 좋아했어요. 작년에 본 영화 중에 3위 정도 했었는데 지난 어워드에서는 방송 못 해가지고 흠이 없는 거지 네. 특출나게 잘난 게 없어서 그런 그러니까 거예요? 다 한 성적으로 따지면 다 A0, A뿔이 아니고 A0라서 A뿔의 자리인 어워드에선 얘기 못했지만 정말 좋았거든요. 1987도 왠지 그런 비슷해. 거일 것 네. 같아요. 비슷해요. 감사합니다 CJ. CJ가 근데 정말 역사 영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군함도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뭐 1987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관객들한테 어떤 꽂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이제 읽고서 많이 만드는 것 같기는 한데 명량 때 재미 봐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명량 네. 꿀잼이었죠. 명량 봤어요, 미사님? 네. 오, 명량은 봤구나. 진짜 나름 재밌었어요. 그 명량 엄청 막 별로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아는 분 그냥- 중에 명량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얼마 전에 출연했던 포청천님요? 네, 네. 발란드 게스트였던. 그 수중 액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칭찬을 하시죠. 저는 명량 잘 모르겠었는데. 네. 전 아예 안 봤어요. 아 진짜요? 안 보기가 힘들었을 텐데 저도 정말 안 보려고 했는데 한 1200만인가 1100만 때쯤 때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왜냐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얘기를 하는데다가 이분도 지금 난 뭐야? 1987도 안 봤잖아. 1987은 보려고 대신 신감게 봤으니까. 밀리언 거의 어떤 뭐 그 당시에는 어떤 문화적인 사건이었잖아요. 네. 지금 지금 이분 밀양이라 그랬어. 아. 명량 얘기하는 거 맞죠? 네, 명량. 명량 몇 점이에요, 님? 저는 어떻게 줬죠? 뭐 한 3점 돼요? 이거 조금 3점 궁금하다. 넘죠. 3점 뭐, 넘어요? 3.5였는지 많이 4점이었는데 그러니까 많이 그 줬네. 정말 배 아니라 그 선언 거북선? 그러니까 정말 싸우는 장면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재미있고 그 이외의 캐릭터 그 약간 조연 그러니까 뭐 일반인 뭐 간단하게 뭐 나오고 뭐 그런 부분 좀 재미없었고. 아니 좀 궁금했어요. 미선님이 본 한국 영화들에 대한 그 느낌이 어땠을지. 한국 메이저 영화. 한국 메이저 영화지. 그러니까 인디 영화 말고. 인디 영화는 워낙 보시니까 많이. 좀 중동 노래방. B급 며느리. 어떤 명량으로 잠깐 얘기가 샜네요. 죄송합니다.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CJ 배급했고요. 네. 그렇죠? 누적 지금 713만까지 됐습니다. 2017년 12월 27일 날 개봉했고요. 네.
그리고 장준환 감독입니다. 네. 이거 사람들이 장항준 감독이랑 많이 헷갈려요. 저도 맞아요. 헷갈렸고. 저도 헷갈렸었어요. 네. 이름이 비슷해요. 너무 네. 비슷해요. 항준 준환. 그렇죠. 근데 장준환 감독님이고 문소리 배우의 남편. 맞아요. 2003년 지구를 지켜라. 그다음에 2013년 화이 감독.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다시 감독으로 1987 하신 거고 지구를 지켜라가 되게 많이 회자되는 영화잖아요. 최고죠 네. 진짜. 최고의 약간 비운의 역작으로 많이 네, 회자되죠. 한국엔 없는 영화 이런. 진짜 네. 특이해요. 장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맞아요. 장르가 진짜 SF라고는 떠요 일단. 미스터리,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고 또 해야 뜨고. 되나? 그래서 장준환 감독 지구를 지켜라를 본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서 특이하고 좋은 약간 겟아웃 같은 느낌인가? 좀 네. 그런 느낌이 약간 그 있어요. 영화 보고의 어떤 충격이 좀 뭐라 해야 지 전체 인생 자체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아 진짜? 왜냐면 네. 그게 스토리 자체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바깥에서 안 해보는 그런 네. 구도잖아요. 그리고 뭔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약간 외계인을 이제 데려다 놓고 고문하는 내용인데 정확히 보자면은 사실 약간 세대라고 해야 되나? 아니죠. 그 약간 빈곤층과 그리고 잘 사는 그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피지배층과 지배층의 그런 내용 그리고 약간 지구 전체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봐야겠어. 나는 기억이 안 나. 보긴 봤는데 막 징그러워서 저도 껐나?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네. 잔인한 장면도 있고. 네. 짚고 눈을 사더라고요. 찌푸리게 되는 안 진짜. 보셨죠, 미사님? 네, 아직 좀 봐야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보고 싶은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그쵸. 약간 한국 영화를 좋아하면 그리고 네. 공부한다면 미국에서도 그 많이 회자되는 네. 공부해야 진짜 되는 그만큼 영화. 완전 특이하구나. 약간 네. 명작이죠. 어떻게 보고도 감독이 되게 천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연출이 좋다, 뭐 배우의 연기가 좋다, 다 좋긴 좋은데 그 다른 이유보다도 아 진짜 이런 영화를 어떻게 생각해내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감독이 천재 같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던 영화예요. 그분이 바로 하신 감독입니다. 네네네 1987. 1987. 연출이 이런 영화 할 굉장히 줄 몰랐는데. 괜찮아요. 네. 이게 주조연이 너무 사람이 많고 사람들 얼굴도 다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헷갈리거나 사건이 정리가 안 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쉬운 영화는 아니거든요. 되게 정리를 그렇죠. 잘했죠, 네. 진짜. 그러니까 연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네. 좋다. 빨리 봐. 저는 되게 걱정했던 게 뭐 그 시대의 역사 어느 정도 알기는 아는데 네. 근데 뭐 이 사람은 나오면 뭐 누군지 뭐 그 정도 모르고요. 네. 그래서 약간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잘 설명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고, 맞아. 약간 촬영하는 방식은 뭐 누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역할을 네. 잘 파악하고 잘 역사를 잘 몰라도 네.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아, 더욱더 보고 싶은데. 연기를 굉장히 다 잘해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약간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들이 제가 느끼는 구멍 하나는 네, 강동원이었습니다. 아 왜 그게 구멍이야? 감독원이 구멍일 수가 있죠? 연기 구멍. 아니야. 왜 등장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강동원이 잘할 연기한 거 뭔지 진짜? 알아요? 실제 이한열 그 열사님의 사진 있잖아요. 똑같이 돌아가실 때 할 사진. 때? 그거가 너무 똑같은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나오는 장면마다 전 너무 오글거렸어요. 아니야. 그게 다른 배우들하고 톤이 너무 달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김태리랑 강동원 나올 때만 청춘 영화거든요. 네. 저는 김태리도 네.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강동원이 더 거슬렸어요. 강동원은 유명 배우라서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튀어요. 딱 등장부터 나 강동원 이러면서 등장하거든요. 그 영화관이 막 이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어. 인간의 배우가 본능인데 어떻게? 등장을 할 때 아무리 좀 놀랍게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이 영화 안에서 녹아들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등장과 동시에 강동원이다 보니까 불쑥 너무- 나오긴 해요. 왜냐면은 김태리랑 그 데모하는 중간에 어떻게 김태리는 뭐 자기가 데모하던 건 아니었지만 네. 막 이러면서 가스 타고 도망가고 있다가 구해주는데 너무 마스- 모델 같아. 그리고 그 마스크 얼굴에 쓰고 있는 마스크를 그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탁 벗는데 강동원인 거야. 잘생기게 근데 잘못했네.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잘생겼네. 1987년이잖아요. 근데 강동원 혼자 진짜 2017년 사람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왜? 그런 사람이 있을 마스크를 수 쓰고 있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2017년 런웨이 모델인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연기에 영화에 방해가 됐다. 네. 아니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거 뭐지? 아저씨 아니 그거 군도? 강동원이 나왔던 거 군도? 군도? 신부로 나왔던 거예요.
신분이 검은사- 검은 사제들에서 검은 사제들. 강동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식을 하는데 봤어요? 네. 강동원 진짜 인간의- 무슨 말인지 알지? 인간의 본능이라고요. 뒤에서 빛이 나왔죠. 네. 진짜.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후광, 풀을 후광. 들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아니 그리고 강동원 죽을 때 네. 클로즈업 되거든요. 얼굴에 화면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카메라로. 그때 이제 잘 생겼다. 어쩔 수 없어 진짜로. 근데 그 부분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극스러운 부분 좀. 자기적인 부분 중에 하나. 맞아요. 그 약간 시크릿 웨폰인 게 강동원이 처음 등장부터 끝까지 이 사람이 이한열 열사의 실제 캐릭터 연기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안 드러내요. 네. 그러다가 마케팅도 안 마지막에 했어요. 예, 네. 일부러 마케팅에도 등장 안 했대요. 일부러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죽고 나서야 아 이 사람이 이한열 역할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이한열 거예요. 진짜 저도 영화 너무 몰라요. 좋다. 네. 연출을 진짜 똑똑하게 그래서 했네. 약간 네. 우와 약간 이런 느낌. 이한열이었다는 것도 뒤에 나오고 네. 그리고 그때 눈물 강동원 쏟아지겠다. 그때 그랬죠. 울어요. 네, 그랬죠. 그때 또 죽을 때 그리고 엄청 그게 기적에 마지막- 죽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한열 열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모이면서 네. 이제 여름에 2018 자꾸 2000년이래. 1987년 1987년 여름에 이제 뭐 150만 명 뭐 이렇게 그 서울 광장에 네. 그때 장례식에 모이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전이 된 거잖아 상황이. 네. 그 정치적인 상황이 역전이 된 시작되었죠. 거니까 음. 그 장면이 마지막 울림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울어. 그때 딱 그 김태리 역할이 이제 아무래도 강동원이 죽었다는 거를 뉴스를 통해 알았어요.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 충격을 먹고 이제 거리로 나가는데 거리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약간 저 같은 경우 이제 11월에 촛불 집회 때 참여했었는데 그런 그때 그 느낌이 네. 약간 영화관 속에서 다시 재현되는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람들이 엄청 많고 그 이제 버스 위에 올라가는데 그 이 사람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네. 버스에 있는 사람들 뒷모습을 딱 보여주고 끝이 나거든요. 나 지금 울 것 같아. 버스에 이렇게 김태리가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자기 걔가 울면서. 죽은 거니까 네. 얘가 죽은 게 맞아 하면서 일단 뛰어나와 봤는데 버스로 딱 올라갔는데 뭐 100만 명이 눈앞에 있잖아요. 네. 그때 거의 그러고 끝나죠. 맞아. 이게 그러면서 엔딩.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외치게 돼요. 네. 원래는 그게 1도 관심이 없는 애였거든. 네. 약간 근데 그 마음이 미팅이나 나는 하러 다니고 막 이런 스타일. 저 엄청 비슷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음. 정말 눈물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되게 뭔가 듣기만 정말 그때 제가 보기 전에 스칼렛님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게 영업했잖아. 그 뭐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네. Do You Hear the 네. People Sing 그거가 딱 느껴질 거다 이랬는데 딱 그게 진짜 딱 느껴지죠. 근데 네. 그 장면은 레미제라블의 그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약간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뮤지컬 영화였기 때문에 네. 갑자기 다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게 좀 오글거릴 수 있었는데 네. 네.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맞아요. 감정일 것 같아요. 네. 진짜 깊이가 있어요. 그 촛불 집회할 때 광화문 그 역에 딱 내려서 계단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막 계단 앞으로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막 깔려있던 그 생각도 딱 나고 맞아. 추운데 막 모여가지고 이게 뭐라고 막 아저씨, 애기들, 할아버지, 할머니 뭐 나랑 비슷한 사람들 다 그냥 동네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영화에도 그렇거든요. 네. 넥타이 부대. 맞아요. 다 나와요. 다 그 장면들이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 또 엔딩 타이틀로 나올 때도 실제 그 사건을 이제 카메라로 찍은 87년도에 있었던 그것도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이렇게 대조되는데 와 이게 더 다르지 멋있는 않아. 거예요. 그게 더 멋있어. 네. 근데 이게 정말 실화 영화가 가지는 힘 같아요. 그럼. 맞아요. 네. 우리 되게 엄청 극찬만 했네. 지금 폭풍 감동에 난 지금 이미 영화 안 봤는데 소개로 울지. 눈물 날 것 같아. 사실 안 좋은 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왜냐면 실제 사건을 영화하는 영화들이 되게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근데 이거는 잘 그려냈다는 것부터가 일단 되게 칭찬만한 일이라서. 그리고 봐봐요. 그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둘 다 20대 초반의 대학생 때 돌아가셔서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하나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유족들이 다 굉장히 계시고 약간 맞아요. 위험한 소재고 어떻게 보면 어. 근데 그걸 연기하는 배우들도 음. 잘했다고 하더라고. 네. 예를 들면은 그 이한열 열사 연기한 강동원 같은 경우는 그 이한열 열사 부모님하고 몇 번을 만나고 그 집에서 뭐 밥도 먹고 아들처럼 이렇게 많이 했었고 영화 개봉하고도 그랬고 그 묘지도 가고 막 이런 거는 뭐 그냥 쇼가 아닌고 네. 사람들 없이 자기 혼자도 가고 막 그랬대. 그래서 영화에 엄청 진지하게 임했네요. 진지하게 임해서 그리고 일단 강동원은 특별 출연이에요. 네.
배우가 그 기본 그 주연 배우가 아니라 특별 출연으로 해서 아마 개런티도 덜 받거나 없거나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케팅 포스터에도 없고 그 활동도 안 했지만 결국엔 강동원이 나중에는 돌아다니면서 뭐 약간 네. 홍보했지. 맞아요. 예. 그리고 되게 또 흥미로운 사실이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도 누구의 얼굴이 되게 막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후반부에 나중에 나왔어. 후반부에 고문당하는 장면 이제 왜냐면은 후반부 돼서야 이게 진실이 그러니까 그 고문하는 과정에서 누가 있었냐 없었냐 이게 되게 관건이었거든요. 그걸 숨기고 있었고 원래는 뭐 여러 명이었는데 조금 사건을 최소화시키려고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죽은 거였다. 나중에는 인정하고 사실 고문이 있긴 있었다. 근데 2명이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문했던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은폐됐다는 게 조금씩 드러나는데 그 후반부에서 이제 박종철 열사가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여진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약간 근데 여친구가 특징이 뭐냐면은 화이에서도 느꼈지만은 고통받는 모습이 되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막 좀 많이 그 슬펐죠. 물고문 받은 그 배우가 네. 여진구여가지고 깜짝 놀랐어 나도 그 부분에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감독님 같은 경우가 화이 찍고 네. 하면서 이제 인연을 쌓은 배우들이 몇 명 있어서 그런 배우들이 조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유해진도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유해진이요? 왜 나쁜 유해진도 역인가요? 나와요? 아니에요. 좋은 역으로 좋은 나와요? 역으로 네, 나와요. 좋은 역으로 네. 나와요. 약간 의리인 역으로 나오지. 저는 악역이 너무 궁금해요. 김윤석. 이 주인공이 김윤석이랑 그리고 우현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우현 배우 같은 경우는 잠깐 나오지. 실제 그 1987년도 때는 서울대 이런 데에서 되게 연대. 연대 네. 시위로 앞장서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한열 열사 그 영정사진 바로 옆에서 네 맞아요 그 진짜요? 지키고 근데 있던 여기서 나쁜 사람 역으로 중에.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 나 토크쇼에서 본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분하고 친구랑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아. 약간 마르신 분. 옛날에 부산인가 어딘가 미문화원인가 뭐 안내상 불질. 배우요? 안내상 배우. 네. 그러니까 막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되게 흥미로운 것도 진짜 이 영화의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실제 이 사건에서 선의편에 있었던 사람이 배우로 나중에 돼가지고 데뷔를 반대로. 해가지고 반대의 역할을 연기한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악의 축 역할 중에 하나인데 좀 재밌어요. 되게 막 정말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적극적인 악 이런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면피를 하려는 과정 속에서 악을 저지르는 약간 그런 캐릭터. 그냥 권력에 네. 들붙어가지고 그게 되게 재밌고 김윤석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으로 악을 저지르는데 사실 김윤석 캐릭터도 실제로는 스스로는 정말 진짜 정의에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기 어린 시절 과정에서 어떤 공산당한테 학살당한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공산당을 진짜로 잡는데 방해되는 세력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 입장에서는 이런 시위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공산당 빨갱이들인 거니까 그래서 걔 입장에서는 자기는 정의를 실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캐릭터 되게 재밌어요. 그럼 다 입체적인 캐릭터들이죠. 네. 그 김정남 캐릭터가 유명한 배우잖아요. 설경구. 아, 맞아요. 설경. 설경구 혼자 되게 진중한 캐릭터로 나와요. 설경구도 근데 사실 좀 튀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설경구가 조금 튀었어요. 네. 혼자 배우 느낌? 네, 너무 막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물론 김정남이라는 그 사람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의 모든 사실을 폭로해야 될 역할에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도망자신 사람 말이에요. 근데 도망자인데 얼굴 가리고 있는데 제 중요한 애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 강동원 그런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으로 네, 등장을 설경구랑 해. 강동원이 약간 네. 배우빨을 사용했다는 기분이 좀 들어요. 하정우는 안 그랬어. 하정우가 진짜 연기를 잘했어요.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냥 하정우는- 캐릭터였어요. 그냥 네. 그 캐릭터. 또 그 캐릭터였는데 양아치 검사. 되게 재밌어요. 양아치 공항 검사. 그 사람이 사실 처음에 그 박종철이 고문당하다 죽었다는 거를 이제 알고 나서 그러니까 고문인 건 몰랐지만 이게 또 약간 뻔하잖아. 그래서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를 사실 시체 보존을 해라, 부검을 해라라고 지시한 검사거든요. 근데 그게 이거는 큰일이다. 이거는 사장이 폭로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던지듯이?
제대로 해라. 아니 그게 그런-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네가 사건 사이에서 너네들이 지금 검사를 물러봐? 네. 이게 큰 거였어요. 네. 아. 원래 그 시절의 얘기를 보니까 경찰이랑 검찰 사이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리고 전두환 정권 자체가 경찰을 좀 더 신뢰를 해가지고 그것도 경찰에 공안경찰이니까. 파워를 더 많이 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약간 경찰의 따까리스러운 느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었던 상황에서 공안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빨리 사인해라, 이거 시체 빨리 없애야 된다 화장해야 이러니까 돼. 네네네. 약간 그거에 빡이 돌아가지고 조금 뭔지 알겠어, 한 알겠어. 거에 가까운 네, 그런 네, 거였는데 네가 감히 맞아. 나를 이렇게 이런 돌다 식으로.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아 이건 진짜 아니지라는 에이씨발 이건 아니지 막 이런 느낌으로 약간 네, 넘어가는 네. 그게 또 되게 해서 재밌었어요. 이 사람이 뭐 정보를 기자한테 흘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었죠. 음. 진짜 되게- 재밌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 되게 뻔하게 아니야 대학생을 갑자기 이렇게 죽이다니 정말 이 나라 안 되겠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인을 안 할 거야 이러면은 아니야. 그러면 완전 영화지. 이렇게 그렸으면은 아마 초반에 진짜 재미가 너무 없었을 건데 맞아. 이렇게 그리니까 너무 웃기고 재밌는 거예요. 사실 CJ 영화가 이때까지 그래왔거든요. 네 그랬거든요. 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 네. 그래서 막 심지어 갑자기 실전 하고. 인물 같은 경우는 인터뷰할 때 자기가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적으로 재미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좀 더 뭔가 이렇게 양아치스럽게 그려낸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재밌었어요. 캐릭터들 그런 거, 카드돈 캐릭터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정우가 진짜 공안 하는 경찰들도 되게 연기 잘했어. 되게 그분이 인간미 있다. 네, 박희순. 오, 박희순도 나와. 나와요? 그러니까 배우가 좋은 배우 어마무시해. 엄청 네. 썼네. 그리고 박희순이 나중에 얘가 조금 억울한데 박희순이 나중에 그 교도소에 갔을 때 거기 교도관에 또 되게 멋있는 무명 배우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분 연기가 난 좋았어요. 그 교도관. 네. 혹시 그분이 최민식 배우 동생분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요새 막 뉴스 계속 뜨던데. 최광일이란 분인데 최민식 배우 맞을 동생 거예요. 친동생분이 원래 연극 배우인데 네 연극 이번에 배우예요. 참여했다고 어머 친동생이네요? 네, 혹시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교도관 역할로 나왔다고. 나 되게 지금 연기 소름 좋았다. 끼쳐. 다들 그런 반응이에요. 응. 왜냐면 닮진 않았어. 안 닮았어요. 이렇게 생겨졌단 말이야.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는데 연기 잘하는 건 닮았어. 근데 둘이 또 붙여놓고 보면 약간 형제 느낌이 있다라고. 최민식 배우의 친동생이에요? 근데 서로 이분은 연극판에서 또 되게 오래 하셨던 예, 분이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서로 이제 형의 후광, 뭐 동생의 그런 효과 이런 걸 안 보기 위해서 좀 얘기 안 하고 다니신 것 와, 같아요. 여기서 교도소 보안 개장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괜찮다고. 엄청 깐깐한 보안 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정의감은 있긴 한데 또 공무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대한 어떤 치욕 같은 게 있지만 참고 그냥 자기 규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순간 스위치가 딱 켜져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를 다 폭로를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도 되게 재밌었고 진짜 연기 잘하세요. 네. 정말 그리고- 있을 것 같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개인들 지금 10명 넘는 이런 배우들의 그 스위치들이 네. 엄나 드라마틱하지가 않고 네네.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자연스럽게 되는 자연스러운. 그래서 다 정말 1987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커다란 눈덩이를 만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자들도 많이 나오고 기자 캐릭터들이 또 재밌는 캐릭터들이 많았죠. 그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 누구죠? 키 크신 분 네. 뒤에 뒷부분에 나오는 쫓아가는 기자. 막 쫓아가고 그 의사 쫓아가가지고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그 배우도 유명한 배우거든요. 그 배우 같은 경우는 드라마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던 배우인데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잠깐만요. 그 배우가 박지용 배우인가? 아니요. 그 배우가 이 배우냐? 조진도 나온다 맞다. 조진도 나와요. 이희준. 이희준. 이희준이 이제 또 동아일보 기자로 나오는데 네. 또 웃긴 게 처음 폭로한 기자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사람이죠. 딴 사람이 어떤 우연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거를 처음 소식을 접해가지고. 난 그것도 좋았어. 기자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그 실제 사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제 사건도. 그렇고 이제 동아일보 기자인 이준이 맡은 역할이 이거를 뭔가 더 파헤쳐야 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접근하고 막 하는 내용들도 되게 재밌고. 네, 그것도 되게 신기한 되게 게 진짜. 정의감에 넘쳐가지고 막
그렇다기보다는 그 기자 의식이 좀 강했다는 네, 느낌이 네. 더 커 보여요. 네. 지금까지 들은 거로 생각하면 그냥 다 자기 자리에서 충실한 거잖아요. 맞아요. 교도관으로도 충실했고 네. 나쁜 놈으로도 충실했고 네. 대학교 학생이니까 공부만 하고 싶고 데모 귀찮은 거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스위치가 켜진 게 참 그쵸. 매력적이네요. 재밌는 포인트 같아요. 촛불 집회 생각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던 사람들이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의 삶도 약간 위협이 되겠구나. 우리가 삶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안계장 역할 같은 경우도 뭔가 부끄럽지 않고 싶어서 뭐 이런 식의 네,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이제 떳떳하려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진짜 그리고 되게 너무 좋은 게 1987년도를 그렸잖아요. 그 시대의 어떤 따뜻함 그런 게 좀 느껴져서 그 시절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따뜻한 시대긴 한데 몰라. 그 시절 사람들 간의 어떤 약간 서로서로를 조금 도와준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연대의식 같은 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되게 재밌고 좋았어요. 지금 지조도 지조는 울고 있습니다. 좋은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워즈를 상을 줬다. 야 줄만한 인정, 영화였다. 인정. 나도 볼 걸, 빨리 인정. 볼 걸. 아 진짜. 아직 살아 있어요. 네 아직은 해요. 아직은 하는데 네. 이 방송에 함께하지 못한 게 너무 슬퍼. 내가 저번에 강철비 안 보고 강철비 어, 방송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강철비는 뭐 아니다. 강철비도 재밌었다며. 네. 네. 아직 안 보셨어요? 놀랍도다. 난 볼 거야. 난 1987 봐야지. 근데 제가 느끼기에 저는 이제 둘 다 봤잖아요. 강철비도 그렇고 1987도 그렇고 그 교육용으로서도 되게 좋은 영화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애들 앉혀놓고 보게 하고 싶은 그런 느낌. 네. 너무 독재적인가? 네. 네. 저는 1987 보면서 아 이제 이 시대에 요런 사건들이나 이런 시대를 다룬 영화는 더 안 나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와. 그러니까 요거면 됐다. 약간 요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만큼 잘 만들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오버하지도 않고 사실 이거보다 잘 만든 것도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택시 운전사 이거는 예를 들면은 되게 이거를 굉장히 다른 식으로 쓴 광주도 비슷하게 네.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그런 정보도 나와요. 되게 재밌는 게 또 이제 뭐 강동원 같은 그런 학생들이 이제 동아리 같은 걸 해가지고 광주에 있었던 일 같은 걸 비디오로 찍은 거를 그 외국인 기자가 찍은 그 비디오를 맞아. 학생들한테 네. 보여주면서 연결돼. 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데 이제 막 그거에서 막 생각하면서 아 정말 실제로 이렇게 그랬을 또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게 광주가 80년이고 그게 87년인데 네. 그 7년 8년 지나도록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미디어가 차단이 돼 있으니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히려 폭동이 있었다고 다들 폭동이 있었고 그렇게 거기 알고 광주 애들은 있었죠. 다 빨갱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원이 신입생으로 막 오는 애들을 자 우리 만화동호회에 들어오세요 이래서 막 들어와가지고 옛날에 또 그렇게 대학생이네. 위장을 많이 근데 했으니까 실제로 이게 너무 많았대. 진짜 많았죠. 네, 만화동호회 사람들 앉혀놓고 비디오 딱 트는 거지. 아, 강동원이 너무 대학교 한 2, 3학년 정도의 오빠로 나왔는데 너무 설렜나요? 너무 나이 들어 웃겨가지고. 보였어요. 진짜? 그러니까 좀 약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끼는 게 이 사람 이 강동원으로서의 스타로서의 어떤 아우라가 너무 강해서 캐릭터 나왔을 때 이 사람의 실제 인적 사항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38살이고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나왔고 하얀데 기계공학과였고 이 사람 부산 경남 사람이고, 경남 경남 출신인데 사람이고, 경남 거기서- 출신인데 여기서 거기서- 표준어 구사하고 있고 근데 또 표준어에서 또 사투리 느껴지고 투투리 이게 자꾸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 배우로서는 살짝 스타보다는 약간 사람들이 인지 못하는 정도의 그 위치가 정말 배우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스타다 보니까 개인적인 감정 아닌가요? 개인적인 감정 저의 같은데 약간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인도 그걸 약간 지원하려고 일부러 더 여러 역할을 맡고 막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잘생김이 연기를 가리는 건가? 지금 뭐 영화의 단점 유일한 게 지금 강동원 잘생기고밖에 없어요? 맞아. 영화 완벽하네 단점도 이거. 아니야. 나는 강동 잘생긴 좋았어. 아니 바로 별점으로 넘어가자. 별점 저는 네. 4.5점입니다. 네, 저도 4.5점입니다. 저는 4점으로 했네요. 네. 아, 저도 4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한 줄 평. 뭐. 어, 엄청 완성도 높은
뭐 역사를 잘 다루는 영화였고요. 음.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보면 그 이렇게 얘기 하니까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볼을 우리 미선님이 볼을 감싸지면서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너무 서윗하게 얘기해서 서윗하다. 서윗하다. 서서웨터. You are 서서웨터. 맞죠. 더덕님은요? 저도 되게 좋았고 이 영화를 또 보면서 느낀 게 우리의 2017년을 나중에 후세가 이렇게 영화할 일도 숨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 그러면 또 진짜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귀여워. 더덕님 진짜 부끄럽지 멋있다. 않은 어린 더덕. 멋있는 어른이다. 멋있는 어른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맞아. 약간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멋있다. 1987에 한 줄 평이 저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엄청 교육적인 영화네. 진짜 멋있는 어른 돼야 되겠다니. 네. 멋있다 맞아. 그게 멋있다. 제 한 줄 평입니다. 여태까지 들은 한 줄 평 중에 제일 멋있어. 네. 스칼렛님은요? 저는 1987 한 줄 평. 아까 4.5점 드렸죠? 네. 한 줄 평.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미 어워드에서 1등 줬기 때문에 그로 한 줄 평 끝난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멋있으면 뒤지면 안 되니까. 1987 사실 더할 나위 없었다. 더할 나위 없었다. 근데 이건 진짜 그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 네. 진짜? 1987 더할 나위 없었다. 더 잘할 것도 없고 너무 좋았어요. 장준환 감독 너무 멋있다, 좋아요. 멋있다. 저는 진짜 화이보다도 이게 훨씬 좋고 그럼 지구를 지켜라랑은 되게 결이 달라가지고 완전히. 비교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카데미가 좋아할 영화일 것 같아요. 아. 이거 아카데미에다 외국 영화상 이걸로 넣었으면 진짜. 좋겠어. 대만에서도 이게 되게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개봉이 안 될 것 같고 못하겠지. 네. 시민 봉기. 이런 절대 안 거를 돼요. 절대 안 절대 좋아하기 안 때문에 돼요. 뭐 천안문 사태 이런 것도 되게 막 극비리로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단하다. 세상에 아는데. 그렇죠. 영화 진짜 그렇습니다. 멋있다. 네. 다 봤지? 안 보고도 본척할 수 있어요 이제. 난 근데 봐야겠어요. 어. 얘기 들으니까 우리의 평이랑 그거 알아요? 우리 줄거리 얘기 안 했어요. 줄거리 근데 이미 약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녹아들게 얘기해가지고. 다 녹아들게 네, 얘기했어. 필요 그게 되게 없을 것 좋았어. 같은데요? 얘기하면서 좋았어. 진짜 재밌을 것 같다. 히히히.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 저도 1987을 꼭 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1987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제 뭐 다른 콘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영화는 뭘 할까요? 염력. 염력 어때 염력? 염력 어때요? 염력. 염력,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이 녹음하고 있는 일자가 염력이 얼마 전에 개봉을 했는데 염력에 대한 평이 조금 안 좋아서 너무 안 좋더라고. 진짜 안 약간 좋던데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안고 같이 보고. 두려움과 설렘이 있네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염력을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키워서 네, 그걸 방송으로 하는 표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염력을 보는 걸로. 다음 주엔 영화 염력을 기대해 주세요. 꼭 기대해 주세요. 네. 제발. 우리 보는 거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주간 영화 보고였고요.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줘. 인스타에도 놀러 오세요. 네. 용용.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